안녕하세요. 스포츠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팬의 관점에서 함께 나눠보는 스포파일의 캔자스 구미호입니다. 저희 채널은 스포츠와 관련한 가장 최신 소식부터 우리가 스포츠에서 흔히 접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대체 왜 발생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이면에는 어떠한 숨겨진 이야기들이 있는지 스포츠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속속들이 파헤쳐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편으로 꽤 오랫동안 이슈가 되어 오고 있는 올해의 스토브 리그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국 야구 FA 버블이 드디어 꺼지고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는 만큼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의견이나 개인적인 생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O 팬 여러분, 이번 스토브리그 지켜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김현수, 강백호, 최용우 선수를 시작으로 여러 FA 계약 소식이 들려오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스토브리그에서 나타나는 큰 특징이 대부분의 팀들이 내부 FA를 중심으로, 그것도 매우 실속형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과거처럼 더 이상 100억, 150억 하면서 펑펑 터지는 맛이 조금 덜하다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물론 강백호 선수의 계약이 있었긴 하지만 확실히 이번 스토브 리그는 전반적으로 따뜻한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온도의 변화는 단순히 구단들이 지갑을 닫았다, 혹은 올해는 대형 매물이 그닥 많지 않았다,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지난 20년 동안 천천히 쌓여온 FA에 대한 거품이 드디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들곤 합니다. 그렇다면 시장 분위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구단과 모기업이 더 이상은 큰 돈을 쓸 명분이 생겨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이번 FA 시장의 선수풀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선수 가치의 하향화와 구단의 판단 기준을 변화시키는 외부 요인들이 작용했기 때문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요인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선수 가치 하향화의 경우 과거에는 황금 세대라 불리우는 80년대생 선수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82년생의 오승만, 이대호, 추신수, 정근우 선수와 같은 선수들이 있었고, 87년생에는 류현진, 강정호, 김현수, 양의지 선수 같은 리그의 전반적인 판도를 바꾸고 또 리그를 지배할 만한 실력을 갖춘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이제 리그의 중심 선수들이 되어가면서 선수들에 대한 가치들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선수들은 사실은 실력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리그 전반에 걸친 성장세에도 도움이 됐었고, 팀 내부적으로도 프랜차이즈 스타로서의 그 흥행성까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의 선수들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쉽사리 대체 자원을 찾기에도 어려운 선수들이기도 했고요. 이러한 황금 세대 선수들의 뒤를 이어갈 만한 어린 선수들이 많기는 하지만 FA 시장에 나오는 선수들 중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도 어려운 느낌이고, 최근 몇 년간 그러한 선수들이 잘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FA에 나왔던 선수들이 그만한 값어치를 해주지도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최근 FA에서 거액의 계약을 따는 선수들은 대체로 황금 세대의 선수들이 많습니다. 구단들은 아무래도 이 선수들을 기준으로 선수들의 가치를 판단하게 되었고, 여러 구단들이 또 재정적으로 더욱더 타이트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황금 세대의 선수들만큼의 기대치를 가지지 못한 선수들에게는 팀의 미래와 리빌딩을 위한 돈을 쓸 수는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황금 세대의 선수들은 현재 베테랑 선수로 단계의 즉시 전략감으로 윈나우 전략에 적합하여서 올해도 계약이 그래도 성사되는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 밖의 선수들의 경우 과거처럼 놀랄만한 계약을 이루는 경우를 보기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거기에 더해 외부 환경 변화가 또 생기면서 구단도 즉시 전략감의 해외 선수들을 영입하는 것이 팀의 윈나우 전략이 조금 더 효과적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아시아 쿼터는 이러한 변화에,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 더 큰 힘을 실어주게 될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구단의 움직임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젊은 선수들의 육성에 힘을 쓰고 있고,
그래서 해외 리그부터 교육까지 많이 보내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삼성과 같은 팀에서 시작된 BFA 단연 계약의 형태도 나오고 있는 만큼 구단에서는 확실한 자원에게만 투자하겠다라는 변화가 명확하게 리그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평균 이상의 선수에게는 꽤 많은 돈을 투자하고자 했지만 올해부터는 그러한 분위기를 찾아보기는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이러한 거품의 붕괴는 투수 자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KBO는 확실한 외국인 용병 선발 투수가 팀 성적에 큰 영향을 주곤 하는데요. 이러한 용병 선수들은 한 시즌이나 두 시즌 정도 팀 성적에 굉장히 크게 기여하는 반면에 국내 선수들 중에서는 리그 전체를 통틀어서 큰 기복이 없는 에이스 투수를 찾아보기가 조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선발에서는 그나마 좀 덜한 편이지만 개투진 쪽에서는 정말 찾아보기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죠. 최근 이러한 우리 투수들의 경쟁력 벽화는 빅리그 포스팅을 통해서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정우, 김혜성, 김하성, 그리고 최근 송성문 선수까지 국내 타자들은 포스팅을 통해서 빅리그 진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투수들의 진출은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렇듯 투수 자원에서 확실한 경쟁력을 갖춘 선수들을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아 쿼터제가 들어서면서 훨씬 가성비 좋은 투수들을 영입해올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투수들의 FA 시장은 확실히 한파가 더 강하게 오는 느낌입니다. 앞으로 국내 투수들은 평균 이상의 선수로는 귀한 몸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비교당하는 경쟁 매물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앞으로 시장은 더욱더 돈줄을 줄일 것이고 빅머니를 받는 선수와 그렇지 않은 선수 간의 명확한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고요. 이 한파는 결국 한국 야구가 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정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변화가 사실 한국 야구에 단순히 거품을 걷어낸다라기보다는 우리 선수들이 조금 더 실력으로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절대적인 실력으로 인정받는 선수들이 많아지고 전반적인 리그의 수준 또한 상향 평준화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이번 FA 시장의 변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선수들 간의 이동, 우리 프랜차이즈 스타의 이동 이런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이번 FA를 통해서 계약한 선수들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를 가진 선수인지 아니면 그 선수들 또한 거품을 만드는 선수인지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